딱 봐도 예쁜 필사책이잖아요. 디자인 잘 빠졌죠. 그런데 막상 펼쳐보니까 좀 위험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해요?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근데 인문 철학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렇죠. 크게 부담은 안 되고 공부하듯이 읽는 책도 아니고 하루를 잠깐 멈추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 책은 완도만이 목표가 아니라 문장 앞에 잠깐 멈추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요. 멈춘다. 이 말이 딱 맞네요. 네. 이 책은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자를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진행자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제가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하린의 북리뷰 스페셜 진행자 최미란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겸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의 아빠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뵙고 있고 글로 여러분을 만나고 강연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작가 김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의외였던 게 있어요. 보통 필사책은 다정한 위로의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니? 이런 걸 묻는 느낌이 강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묵직하게 쓰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걸 묵직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계절 안에다가 우리의 삶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의 말, 괜찮아, 지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말들은 잠깐 동안 나를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또 자빠져요. 제가 전작에서는 표지에다가도 써놨는데요. 네. 제가 완전 쌉티거든요. 대문자 티. 네, 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4계절 내내 네. 자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려면 우리의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티스럽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괜찮아 이거보다는 기준을 다시 세워보자 이런 의도. 맞습니다. 제가 전작도 다 읽어봤는데요. 아, 예. 이번에 필사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필사책은 처음 출간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유행이라서? 아니요. 저도 필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필사를 해보려고 막 필사책도 사고 또 좋은 문구 있으면 매일매일 베끼기 이런 것도 결심해서 하는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책은 보면 앞에서 정해진 속도는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제안하시는 걸까요? 필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네. 먹고 있는데 365일 필사, 매일 필사 이런 식으로 자꾸 부담을 주면 더 하기 싫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한테 쓰다듬으면서 성적 잘 나와야지 그럼 에라 안 해 그러는 수가 있잖아요. 하겠다는 사람한테 부담을 지어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제가 내린 답은 정해진 속도는 없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문장 중에 하나 걸리면 거기 앞에 머물러서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머무름을 먼저 권하게 됐어요. 머물러서 생각해본다. 너무 좋네요. 읽고 쓰는 게 좋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엔 바빠서 저도 그렇고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도움될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나도 이젠 유명한 통계가 돼버렸죠.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펼치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읽고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바쁜 틈 안에서 읽는 것,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읽고 쓰기가 동시에 가능한 사유의 사계절을 읽어보시는 건 어떻겠는가. 조심스럽게 조언해드립니다. 다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저도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것들을 다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어릴 때 막 가슴에 와닿게 읽었던 데미안 같은 책들은 다시 배송해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배송하실 때 그 마음과 달리 막상 오면 날만 받침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책에서도 이 데미안의 주옥 같은 문장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선정해서 딱 이 책을 만드셨나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번 마음을 울려준 책들, 이런 책들을 또 북플래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북플래그를 많이 붙여요. 문장을 선정할 때 그 북플래그 위주로 먼저 고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이 책을 다 읽지 않았더라도 이 문장만으로 울림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뽑다 보니까 사실 데미안 하면은 새는 알을 기르려고 데미안은 물론 그거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다른 작품들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문장을 뽑은 경우도
덜어 있어요. 원전을 읽지 않은 분들도 이 사유의 사계절 속에 들어있는 사유의 글들을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선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고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어떻게 그걸 읽고 이해해서 글로 완성까지 시키신 걸까요? 정복하시는 비법이 뭐예요? 고전은요, 정복하려고 들이대면 잘 안 돼요. 한번 문장을 만나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한 시선을 가지고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남성이니까 내가 이 여성을 정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이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가다 보면 친구가 자기가 되고 자기가 여보가 되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듯이 두꺼운 고전 많죠. 또 데미안처럼 얇은데 더럽게 어려운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번 만나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 네, 저는 그 자연스러운 만남의 손잡이 역할을 사유의 사계절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손잡이, 그 단어도 정말 좋네요. 손잡이를. 문장 하나를 손잡이처럼 잡고 또 완전 읽기로 가면 자연스럽겠네요. 네, 완독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책 읽기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완독보다 마음에 드는 문장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은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맛보기로 한 문장 보고 갈까요? 네. 좋죠. 읽어드릴게요. 쫓기는 삶이라는 병이라는 파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쫓기듯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늘 일에 대해 생각하지만 정작 이렇다 할 결과는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저 무도병에 걸려 머리를 잠시도 가만 놔둘 수 없는 것뿐이다. 오, 지금 우리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바쁜데 허전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 맞습니다. 바쁜 게 성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준 없는 바쁨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기준 없는 바쁨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파트를 나누셨고 네. 각 기준이 세우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던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사계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절의 분위기가 아니라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봄에는 어떤 기준이 생기는 건가요? 기준이 생기는 계절은 아니고요. 봄에는 우선 내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계절이에요.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게 먼저.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기준을 세워버리면 그것도 웃긴 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자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가, 어떤 마음가짐에 놓여 있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들여다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를 여름이라는 뜨거운 관계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관계가 식어갈 즈음인 가을이 돼서 스스로를 성찰을 하다가 겨울을 맞이하면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되는 나선형 순환 구조가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이 책은 사계절을 지나면 사람이 한 번 완성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깊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작하고 다시 시작. 네,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겨울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겨울을 통해서 그 다음 봄을 다시 맞이하는 순환되는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책 필사 완주하면 또 사야겠는데요? N권 구입 강추드립니다. 그럼 결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N권 구입?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많이 사주세요. 작품에 담은 메시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책이 다른 필사책과 다른다고 제가 느낀 점은 필사문보다 작가님의 본문이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 글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책을 다 완주하면 독자들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끝까지 읽었다고 해서 어떠한 답을 얻는 것보다는 독자 여러분들 앞에 질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책은 정답을 주는 책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 생각의 과정을 사유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목이 사유의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내내 사유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사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는 바쁜 현대인들한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한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제 전작인 감정을 살아내는 중입니다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봐 주시면 좋은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작에서부터 저는 계속 행복을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뭔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를 생각해보면 생산성이나 효과가 없는 순간이 오히려 더 행복한 순간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을 때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마침 그때 딱 어울리는 음악이 들려왔고 굉장히 비생산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런 순간에 오히려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 머릿속에서 항상 열심히 살아야 한다, 잘해야 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사유의 시간을 권하게 됐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이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맹렬히 달리면 달릴수록 행복은 계속 멀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수많은 행복들을 그저 즐기고 아끼면서 가꾸고 깊은 사유를 통해서 오래도록 데리고 가실 수 있기를 권하면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쁜 필사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 나누고 보니까 책상 위에 오래오래 두고 싶은 책, 또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한번 꺼내보고 싶은 책, 그런 책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최후 변론 하시겠어요? 최후 변론이요? 네.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반드시 완주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읽으시다가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앞에 잠깐 멈춰서 깊은 사유를 해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의 사계절 저자 김기범 작가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또 갑자기 여러분을 만나러 올지 몰라요.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변호사 최미라, 사유의 사계절 저자 김기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